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님의 추천 여행지를 가고 있는데요. 빵집 빼곤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 해서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가진 도시지만 알고 보면 숨은 명소가 많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휴게소에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깊고 높은 산속에 있는데요. 무려 60년 만에 일반에게 개방된 곳입니다. 산은 높지만 차량으로 접근 가능해서 쉽게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길이 좁아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내려오면 조심히 양보를 해야겠네요. 약 15분간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해발 600m로 상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대전 낭월동에 있는 식장산 정상 쉼터입니다. 정상 바로 아래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요. 정상에도 작은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차량이 별로 없다면 정상에도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걸어서 올라가신다면 주차장에서 10분쯤 더 걸립니다. 조금간이 낡은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정상에 있는 주차장은 1시간에 3,000원 정도 유료입니다. 원래 이곳은 1980년대 군산시설로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인데요. 중간에 KT 중개소로 운영하다 최근 일반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남아있는 중계탑이 아주 독특하네요. 지금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해발 600m 위에 있다 보니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올라가니 마치 숨겨진 비밀기지에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정말 시원한 풍광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와서 거의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푸른 대청호가 보이네요. 대청호 주변은 호반 둘레길과 벚꽃길로 유명합니다. 정상에는 옛날 군부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개조해서 쉼터로 운영 중이고요. 반대편 조망도 좋네요. 쉼터의 상징 같은 중계탑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에는 주차 공간이 10대쯤 있습니다. 옛날 군 건물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로 운영 중인데요. 특이하게 라면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커피와 라면 모두 자판기입니다. 서울 한강에서도 많이 보던 자판기인데요. 아마 허가 문제로 취사시설을 갖추는 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음료와 스낵류도 자판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매력은 뭐니 해도 멋진 경치겠죠? 창문에서 바라보는 대전시의 풍광이 아주 멋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야외에서 라면을 먹어도 좋겠네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파라솔을 걷어 놓는다고 합니다. 대전 시민들도 이곳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정상에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래쪽에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도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네요. 다음 추천 장소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소도 산에 있는데요.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숨은 명소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벌써부터 차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대전 장동 산림욕장입니다. 입구는 멋진 문화공원인데요.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마치 큰 테마파크 정원에 온 기분이 듭니다. 입구를 지나면 장동 산림욕장 입구가 나오는데요. 초록색 관리 차량이 많이 보였습니다.
차에 그려진 선양소주 조옥래 회장님 사진이 정겹네요. 20년 전에 하이힐을 신고 온 지인에게 운동화를 양보하고 맨발로 걸었는데 그날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멋진 맨발 산책로를 만들게 되었다네요. 산책길은 황토길이라서 입구에는 세족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황토길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지자체에서 앞다퉈 황토길 조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곳이 원조격이라고 하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이곳 황토길은 길이가 무려 14km라고 하니 전체 코스는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뜻한 봄이 되니 벌써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길 반대쪽은 데크길이 있는데요. 산림욕장답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입구에서 계족산성까지는 약 2km 정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황토길이 넓어지네요. 일주일 뒤면 이곳도 온통 벚꽃으로 장관이 될 겁니다. 벚나무가 아주 많더라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전체 코스를 매일 오고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걷다가 힘들면 언제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쉼터도 많았습니다.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겠네요. 이제 세 번째 추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숲으로 가서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오른쪽에 큰 탑을 보니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입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북이 있는데요. 엑스포 행사 때 직접 사용된 북이라고 하네요. 북 옆에는 낡은 돌벽이 있는데요. 낙서가 상당히 많죠. 이것이 구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실제 철거된 장벽이고 이곳에 일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 낙서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거대한 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탑은 1993년도에 열린 대전 세계 엑스포의 상징과도 같은 한비탑입니다. 이 탑을 보니 저도 30년 전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네요. 93년도 행사 당시 3개월간 무려 1,400만 명이 방문한 기록적인 장소인데요. 지금도 한비탑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탑 내부 구경을 못했는데요. 이제야 들어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과 2층만 있는데요. 탑 위에 있는 우주선 모양의 전망대로 바로 올라갑니다. 저 그림이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팔이 없고 발은 아주 크죠?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넓은 전망대인데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바이올린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꿈돌이 조형물은 나중에 디자인이 변경된 건데요. 발은 조금 작아지고 팔이 생겼죠? 중간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정기적으로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 매점도 있고요. 소파와 의자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 위에서 보니 저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인파가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일 정도였죠. 지금도 일부 전시관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한비탑 앞에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어서 포토스팟입니다. 참, 한비탑 앞에 있는 음악 분수도 유명한데요. 매일 3시부터 1시간 단위로 운영하고 밤에는 레이저쇼와 파사드쇼도 진행합니다. 당시 이 주변으론 거대한 전시관들이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래에너지관으로 사용 중이네요. 내부 관람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거대한 메인 건물은 지금은 e스포츠 경기장과 콘텐츠 랩으로 사용 중이네요. 모처럼 30년 전 추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한밭 수목원인데요. 엑스포 공원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대전 도심 속에 있는 큰 수목원인데요. 입구에 열대 식물원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오래된 수목원답게 수목들이 매우 크고 다양했습니다. 열대식물원답게 실내 폭포도 빠질 수 없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쭉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스카이워크도 있네요. 키 큰 열대수림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면 열대우림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열대관 바로 옆에 2층 카페가 있는데요. 멋진 옥상 정원 카페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커피 한잔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 울음소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구석에 보니 커다란 새집이 있었습니다. 한밭 수목원을 가시면 놓치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구석에 있어서 자칫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센터입니다. 이곳은 전국의 천연기념물을 망라하여 전시하는 곳인데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전시관입니다. 건물 외관도 아주 멋지죠? 내부에 들어서면 지금은 사라진 천연기념물을 복원해 두었고 다양한 생태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지금은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다양한 광석 표본도 있고요. 특히 좋았던 곳은 영상관이었는데요. 국내 유명한 동굴들을 직접 들어간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굴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전국의 비경과 명소를 보여주는데요. 시시각각 사시사철 변하는 명소를 직접 걷고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주 성산 일출봉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죠. 그 외에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 제가 실제로 가볼 장소도 여기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건 독도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박제가 있었는데요. 옆에서 보니 어찌나 큰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황소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밭수목원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길도 아주 깨끗하고 다양한 수목들 사이로 산책로가 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순환 코스도 잘 되어 있네요. 이곳은 35종의 천연기념물 나무들의 후계목을 심은 곳인데요. 일종의 아동보호소 같은 곳입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잘 자란 나무들이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곤충 생태관과 국악원도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곳인데요. 대전에 오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